엑싯 케이스가 이제 이런 JKL 파트너스라는 데가 여기 어때를 엑싯을 했다. 더 벨에서 케이스를 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. 그 JKL 파트너스는 FI니까 어떤 게 그 중요하냐면 FI가 회사를 M&A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더 큰 M&A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. 그래서 여기어때라는 회사를 JKL 파트너스가 인수를 할 때 얘네들이 인수해서 끝까지 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JKL 파트너스는 FI니까 FI는 엑싯을 해서 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때 론스타는 FI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엑싯을 하겠구나 팔겠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먹튀를 했다라고 욕을 많이 했죠. 그러면 얘네들도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되죠. JKL 파트너스나 이런 애들도 그 JKL 파트너스가 여기어때 투자금을 회수했다. 멀티플 기준으로 2.4배 성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에 엑싯을 한 거로 돼 있죠? 그 엑싯을 하게 되면 M&A 하게 되면 바이 사이드, 셀 사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뭐 셀 사이드는 정해지는 거지만 바이 사이드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다시 어떤 운명으로 갈 것 같다.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SI가 인수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또 다른 FI가 인수를 하면 JK 파트너스가 CBC에다가 파는 거로 돼 있죠. 그럼 CBC는 또 다시 엑싯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. 내부에 있는 애들은 또 다시 한 2, 3년 지나면 또 엑싯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바이 사이드가 FI냐 SI냐가 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대부분 여기도 지금 몇 년 만에 엑싯한 거로 돼 있죠. 2015년도에 240억을 투자해서 6년 만에 엑싯을 한 거니까 거의 펀드의 끝까지 다 온 거죠. 그럼 얘네들은 어디다가 엑싯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? 처음에. 자, 무슨 얘기냐면 셀 사이드는 무조건 팔 때 SI냐 FI냐 누구한테 팔아야지 비싸게 팔 수 있죠? 네, SI한테 팔아야지 되는 건데 SI가 사갈 데가 없으면 FI라도 팔아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얘네들 펀드가 다 돼가 6년 지났으면 이제 거의 끝 무렵이기 때문에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서 더 비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야놀자나 이런 데다가 좀 비싸게 팔아먹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FI한테 넘기는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은 펀드가 다 돼가면서 또 다른 FI한테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요. 근데 이 회사는 한 3년만 있으면 또다시 시장에 나올 겁니다. FI가 들고 경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Q캐피탈이라는 데가 BBQ에 투자를 했다가 여기는 어떻게 엑싯을 한 거로 돼 있어요? Q캐피탈은 BBQ 치킨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엑싯을 BBQ의 본사에다가 다시 팔았어요. 자, 그러면 여기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. 제네시스는 콜옵션을 행사했다. 투자를 유치할 때, 자,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투자를 하는 계약서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. 콜옵션, 풋옵션이 한 세트고요. 드래그얼롱하고 태그얼롱이라는 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데, 자, 콜옵션은 그 제네시스라는 BBQ 회사가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
어저께 말씀드릴 때 뭘 넣어야 되죠? 투자를 하면은 니네들이 나중에 IPO나 이런 걸로 엑싯을 못하면 내 돈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건 뭔가요? 투자를 했는데 3년 있다가 IPO를 하기로 했는데 IPO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면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풋옵션이죠. 내 주식을 네가 사가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제네시스가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그랬죠.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면 니네들 지분을 다일루션 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시 되사서 없었던 일로 할게.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받는 쪽은 콜옵션을 집어넣으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네 주식을 다시 되사온다 이런 조항을 콜옵션이라고 그래요. 근데 대부분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. 풋옵션은 누가 넣어요? 투자자가. 콜옵션은 투자 받는 사람이 넣는 거고요. 이건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치킨이 잘 팔리니까 제네시스가 실적이 괜찮아지니까 얘네들 거를 콜옵션을 행사해서 회수를 했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은 Q캐피탈은 수익을 얼마로 낸 거로 돼 있어요? 20% 이렇게 낸 거로 돼 있죠. 그러니까 콜옵션의 대가가 20% 이자를 물은 꼴이 되는 거죠. 1년에. 근데 조금 전에 얘네들은 얼마 했었어요? CBC에다가 팔아먹은 애들은 수익성이 얼마라고 그랬죠? IRR이 19%로 나오죠. 그러니까 자기네가 투자해서 충분히 돈을 남기고 팔았다고 하는 애들이 19% 남기고 얘네들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하는 경우에 20% 이게 꽤 비싼 돈을 물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. 생각보다는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. 물론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 자금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엑싯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난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만 좀 볼게요. 코리아 에셋이라는 데서 차량 부품 유니테크노를 엑싯을 했다. 이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엑싯을 했냐면 얘네들은 그냥 원금 대비 1.6배라고 되니까 2018년도에 3년 만에 60%니까 IRR로 따져서 요새 금리가 낮으니까 얘네들도 한 19% 정도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? FI들이죠. 코리아 에셋, Q캐피탈, JKL 이런 데들이 다 FI들이 최대 주주가 되면 조만간에 얘네들이 다시 또 다른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또 다른 FI한테 팔았고요. 얘네들은 콜옵션을 행사해서 원래 투자 받은 애들한테 팔았고 얘네들은 장내 매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엑싯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일어난다 해서 요새는 엑싯이라는 키워드 갖고 검색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떠요. 하루에도 뭐 상당히 많은 케이스 기사가 뜨고 그러는데